안녕하세요. 스토리앤 그린워킹 윤현서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에 위치한 호수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왜 나와 있을까요? 바로 최근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과연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강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위원장님, 제가 오기 전에 사진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 분쟁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환경 분쟁이라 그러면 그 환경을 둘러싼 피해, 이렇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 간의 갈등을 갖다가 조정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 분쟁이라고 말만 들었을 때는 환경으로 인한 다툼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 분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분쟁이라는 거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갈등 다툼인데요. 주로 이제 공사장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없애달라 또는 피해로 인한 배상, 보험을 달라 이런 쪽에 이제 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분쟁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거는 법원에서의 결정과 똑같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에서 1심과 같은 효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3심 이렇게 대부분에서 결정된 내용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법적으로는 아주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예, 과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5년 됩니다. 그래서 91년도만 하더라도 사건이 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도 2015년도에 발생한 저희들이 처리한 사건이 462건입니다. 무려 77배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진 거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이제 환경 분쟁이 옛날에는 대기 오염 이런 게 대두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전통적인 형태보다는 뭐 소음이나 빛공해나 이런 새로운 생활 이슈들이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사건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소음 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빛공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인공 조명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를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건들, 그다음에 일조라든가, 그다음에 조망이라든가 이런 피해 그런 사건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저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동식물들에 대한 피해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축 또는 농작물. 거기다가 최근에 한 사건은 이제 자라 양식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KTX가 지나가면서 이제 소음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가 죽었다, 폐사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이 맞다고 판정을 해서 배상을 해준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란이라고 우리 난을 키우는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철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 진동으로 인해서 난이 폐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됐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의 그런 전문적인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에서 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환경분쟁에 관한 민사법원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법원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력도 분쟁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재판상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그 대신에 또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감정 비용 들지 않고 그리고 법원 같으면 한 2, 3년 걸릴 거를 저희들은 최장이 9개월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면 이제 이게 그 절차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서 또 싸고 그다음에 또 공정한 그런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저는 여태껏 몰랐을까요? 글쎄요, 그게 저희들 위원회가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일만 것 열심히 같아요. 하고 이렇게 홍보를 잘 못해서 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쟁위원회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네, 소원을 그랬으면 갖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많이 알게 돼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예, 환경 분쟁이든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든 사실은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사,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소음이나 진동을 적게 나오는 그 저소음 진동 공법 같은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분들이 가서 정중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분쟁위원회에 오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위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서 이 위원회를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